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젠 제법 하실 얘기들도 좀 있고요. 또 그리고 어, 점점 하나둘씩 배워가면서 고민되는 부분도 더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같이 소회의실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늦게 끝나가지고 예상 시간보다 늦게 끝나서 쉬는 시간을 좀 더 가졌는데요. 내일부터는 좀 여유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35분, 40분 정도 하시고 50분 수업 이렇게 시작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진행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쭉 지나갈 테니까요. 졸지 마시고 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제작 시 주의할 점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죠. 예, 되게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거 잘 해놓고 나중에 잠시만요. 잠시 예.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매니저님이 전화 오셨는데 왜 전화 오셨을까요? 이 실장님 충북 경제포럼 매니저님 전화 오셨거든요. 매니저님 전화 왜 하셨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게 원격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좀 제약이 좀 많죠. 아쉬운 부분도 많고요. 어쨌든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주의사항 볼까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두 번째 합니다. 벌써 오전에도 이 강의를 했는데 똑같은 강의를 또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영상 올린다면 꼭 지켜야 할 것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가시면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들은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바로 저작권 침해 경우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에 어디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 지나가시다가 지나가는 그 카페에서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려가서 그 노랫소리가 영상에 저장돼도 저작권 위반에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카페에서 그냥 영상 찍었는데 그 영상이 카페에서 나오는 노래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러니 이게 제대로 모르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작권에 걸린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는 유튜버가 없으면, 구글은 유튜브가 활성화되려면 참여자가 많아야 되는데 보는 사람이 많으려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유튜버도 많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를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작권에 걸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 거의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이 저작권에 걸렸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과도하게 악의적으로 도용했다거나 저작물에 대해서 동의 없이 사용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특히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지 저작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신 그 영상,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에서 발생되는 광고 수익이 전액다 혹은 부분 일부분 원래 저작권자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한데 그래도 제대로 좀 알고 오늘 이 시간 동안 배워서 앞으로 회사지 않습니까? 개인도 사실은 위반됐을 때 움찔하는데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일하시는데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좀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란 이 됐습니다.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이야기하죠. 예, 당연한 겁니다. 특히 이 사진, 그 다음에 영상, 그리고 음원, 글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영상하고 음원입니다. 영상, 음원. 사진도 잘 걸리는 경우, 사진도 과도하게 쓰면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가끔. 그런데 대부분 다 영상이나 음원에서 문제가 된다. 글꼴도 있긴 한데 글꼴은 욕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기본 프로그램에 주는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체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작권 경고를 3회 받게 되면 채널이 정지되고요. 모든 영상이 삭제됩니다. 심지어 이 삭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채널 개설이 안 됩니다. 네. 한번 낙인이 찍히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저작권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면 영상을 퍼뜨려주는 유튜브 시스템이다 보니까 경고를 받게 되면 채널 영상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회사 계정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됐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자, 저작권은 어떠한 창작물을 이런 것들이죠. 음악, 글, 사진, 영상, 폰트 등 만드는 순간 생깁니다.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요. 공표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일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저작권을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 저작권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후에 70년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그러면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이런 음악들은 막 써도 되겠네? 예. 본인이 연주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누가 연주했다거나 그 연주한 걸 앨범으로 제작했다거나 혹은 그걸 방송으로 썼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작권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4, 5, 70년인데 영상은 좀 다릅니다. 업무상 저작물, 영상 저작물은 제작과 동시에 70년입니다. 왜냐하면 제작 주체가 애매하잖아요. 회사에서 만들 수도 있고 개인이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았냐 저 사람이 살았냐 이거 갖고는 좀 어려우니까 공표한 때부터 만들어서 알려진 때부터 70년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창작물이라도 저작 인접권을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아주 오래된 유명한 클래식 음악이라 하더라도 실제 연주자의 권리 또 그 앨범을 제작한 사람의 권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작 인접권에는 실현자, 실제 연주자, 그 다음에 음반 제작자, 방송 제작자 이렇게 해서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해서 배포권, 대여권 이렇게 또 저작권이 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야 세상에 할 게 없겠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저작권 위반의 경우에 이렇게 저작권 위반 경고 기본사항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유튜브에 가보시면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은 동영상을 삭제해도 경고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저작권 위반 경고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스트리밍 저작권 위반일 경우에는 90일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셜 커머스 관련해서 물건을 파는 유튜브 채널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벤트라는 소매업도 하고 있는 아까 보니까 2조에는 막걸리가 있었고요. 1조에는 치킨이 있었는데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만약에 이벤트를 할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3회를 받게 되면 다음 조치가 취해지는데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됩니다. 그 다음에 계정에 업로드된 모든 영상이 삭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드시는 분의 주체가 이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저작권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 유예기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은 후 채널이 사용 중지되기 전까지 일주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3번 받으면 되니까
뭐, 한 번 받았을 때는 크게 문제 안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 한 편에서 3번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한 편 잘못 찍으면 한 번에 계정이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써 있죠? 7일의 유예기간이 주는데 이때 잘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후에도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단톡방에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에 로그인 하고요. 왼쪽 메뉴에 보면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 PC에서 로그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클릭하게 되면 각 동영상의 제한사항에 대한 열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저작권 침해 신고라고 있는 란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신고 세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동영상까지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동영상 왼쪽 메뉴에 있는 동영상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제한사항 돼 있는데 쭉 없음 있다가 갑자기 저작권 침해 신고 여기 딱 들어와 있죠.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건 미충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작권 신고가 돼서 제한사항이 들어온 건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눌러보면 제한사항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보이시죠? 저작권 침해이지만 경고 상태는 아니다. 네. 이거 저희 채널이에요. 저희가 저작권 걸린 겁니다. 네. 저희가 이거 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도 이 경고 받으시고 막 이래가지고 움찔하신 분들이 있는데 경고 1회 받고 지금 잘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2회부터 이제 안 받으신 분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여기 써 있죠. 저작권이 침해지만 영향을 받지 않음. 채널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을 받지 않음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오른쪽 보시면 수익 창출이 요건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고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분 수익이 원 저작자한테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수익이 저작자한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경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영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없습니다. 밑에 저작권 소유자에게 광고 수익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원작자는 되게 좋습니다. 누구예요? 제이플라. 제이플라 노래 부르는 걸 잠깐 저희가 캡처해 썼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잘 잡고 이렇게 잘 신고합니다. 그래서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소유자의 정책돼 있어 밑에 보면 일부 주익에서 수익 창출이 된다고 돼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또 뭐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 돼 있어요? 소유권이 주장된 콘텐츠를 삭제할까요? 어떻게? 구간 자르기가 있습니다. 그 저작권 소유를 주장했던 그 음악, 이 음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만 구간 자르기. 그 다음에 그 부분만 곡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노래를 음소거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밑에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이의제기. 이걸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분이 이제 허락을 해줬는데 신고가 됐다거나 문제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의제기 신청하시면 되는데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로 받았다든지 서류로 받았다든지 뭐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두로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의제기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진짜는 이겁니다. 경고를 받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영상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삭제되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경고가 누적 숫자에 이제 포함되니까 제한도 많이 걸리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이긴 한데 요것 또한 아까 유예 기간을 3회 걸렸을 때 7일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잘 소명하면 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제 지인께서 오늘도 영상을 업로드 하셨던데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셨어요. 근데 이제 경고 이거 딱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먹먹해집니다.
여태까지 고생해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안내가 되니까 예, 화가 나겠죠. 속도 상하고. 예, 그런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7일 유예 기간 안에 이의 신청하거나 소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일에 걸렸을 때는 예, 경고 소멸 기간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작권 위반 경고 이후에 90일 동안 예, 기다리면 사라지니까요. 그 다음에 저작권 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 하시다가 도로교통법 위반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 가서 연수 받죠. 교육 받죠. 그러면 뭐 감면해 주는 것처럼 저작권도 유튜브 내에서 저작권 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육 받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신고 철회 요청이 가능하죠. 동영상 소유권을 주장한 사용자에게 연락해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악의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그럽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잘 하시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 근데 요즘은 다 어떠냐면 아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발생된 광고 수익을 전액 다 그쪽에서 가져가는데 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간혹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 음악은 아무도 쓰면 안 돼. 이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저작권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언론 매체들, TV, 텔레비전, 방송국 이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조심해야 될 회사들이 TVN, JTBC, MBC 세 개 회사를 좀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잡습니다.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네. 심지어 삭제도 당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원래 본인이 찍은 영상들만 쓰는 게 맞고요. 뭐 자료 화면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요 세 개 회사는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걸로. 근데 TV조선, 뭐 KBS 이런 거 써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에서 담당자가 배정이 안 돼 있거나 이거를 저작권 담당자가 잡질 않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죠. 나중에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론 통지 제출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잘못된 식별인 것 같다. 이거는 저작권 뭐 오류에 의해서 이 신고가 된 것 같다던가 아니면 AI가 잘못 판단한 거일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일 경우는 반론 통지가 가능합니다. 자, 저작권 학교입니다. 뭐 퀴즈를 해서 재밌게 저작권 모르시니까 좀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상식 좀 알아볼게요. 출처를 남기면 써도 된다. 어떤 분이 제 아는 분이 아주 유명한 그 뭐죠? 애니메이션 뭐 혹은 그 뭐라 그래요? 웹 디자이너 뭐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 디자인한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십니다. 페이스북에. 그리고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가져가셔서 핸드폰 화면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 해놓으세요.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그럼 어때요? 저는 제 페이스북, 제 핸드폰은 다 그분 이미지 가지고 돼 있어요. 바탕화면이. 너무 예뻐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분한테 전달하는 순간 이거 저작권 위반입니다. 왜? 그분께서는 그 패친들한테만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여러 군데 막 뿌려가지고 문제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요새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이버 수사대가 이런 거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남겨서 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최초 유포해 주신 분, 허락을 득한 분 이외에는 나머지한테 전달하시는 거는 문제가 된다. 자, 두 번째. 음악을 10초 이하로 사용하면 괜찮다. 10초 이하로 사용하면요, AI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유명한 그 헬스 트레이너께서 뭐죠? 이게 운동하는, 홈트하는 영상 찍으시면 이렇게 타이머가 1, 10, 뭐 1, 2, 1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초시계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간대만 음악을 딱 잘라 쓰세요. 아주 유명한 음악들의 클라이막스만 막 갖다 쓰신 분 있어요. 아직까지 안 걸렸어요.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건 아니에요.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많습니다. AI가 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화면을 바꾼다든지 축소해서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편법을 써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다 저작권에 위반된다. 유튜브 무료 음악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시간에
예, 오전에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누구에게나 사용을 허가해 놓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 안에서 무료로 음악을 제공합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까 봐. 다른 곳에 가서 음악을 다운받은 거 가지고 영상을 만들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무료로 음원을 다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음원을 사용한 영상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면 걸립니다. 페이스북 저작권 정책에 걸려서 저작권 위반 딱지가 붙을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만든 영상 가지고는 다른 SNS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셨을 때 문제의 소지도 있다. 예, 요건 알고 계십시오. 제가 그렇게 수없이 몇백 편의 영상을 해봤는데요. 한 편 걸렸습니다. 한 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한 편 걸려서 네, 소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다른 SNS에서 이렇게 업로드하거나 이럴 때는 주의가 또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사용하는데 수익 창출이 가능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부 영상을 갖다 썼어요. 일부 사진을 갖다 썼어요. 노래를 갖다 썼어. 그런데 안 걸렸어. 그리고 수익 창출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안 돼? 아니다라는 얘기죠. 걸리지 않았다고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게 아니죠. 예전에 아주 유명한 노래방 기계 가지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억 몇천 버시더라고요. 구독자 한 185만 정도 했을 때. 근데 이분이 한 달에 한 3억 번다고 공개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때 예, 노래 지금 영상 올라와 있는 그 저작권자들이 죄다 다 저작권 문제를 걸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돈으로 다 변상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신고가 안 되거나 AI가 못 잡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저작권은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아이디어 동요해야 된다. 네. 이거 아까 제가 매번 지금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가장 손쉽게 유튜브를 만드는 방법, 경쟁사 유튜브 채널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고 좀 카피해서 비슷하게 좀 만드는 것도 괜찮다. 그 중에 조회수가 좀 괜찮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위반 아니죠. 아이디어는 문제가 안 됩니다. 패러디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단 정말 뭐 똑같을 때 정말 똑같이 만들었다면 뭐 그건 문제되지만 그런 경우 드무니까요. 그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아까 시작 전에 2조에서 뭐 정보회사 경쟁사의 유튜브 채널을 보셨다고 해서 비슷하게 좀 만들어 볼까 싶다고 하셨는데 그 회사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온다거나 그냥 너무 평범하게 만든다면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아이디어를 도용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 잘 되는 영상을 보고 하시란 얘기예요.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괜찮은 영상. 근데 그렇지 않은 영상의 아이디어를 굳이 도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좀 한다 그러면 다양하게 유튜브 채널을 좀 보시고 나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해보는 카테고리를 하나 따로 만듭니다. 재생 목록을. 그리고 노멀하게 하는 회사 소개와 그 다음에 제품 소개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만들고요. 아까 좀 시작 전에 또 잠깐 말씀드렸더니 브이로그 하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러면 그 브이로그는 또 따로. 그래서 재생 목록을 4개까지 한 5개까지 이렇게 분류해 놓으시면 어차피 유튜브 채널 들어오면 공식적으로 쭉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재생 목록이 하나여야 되는지 나는 우리 회사는 이거 뭐 공정만 소개할 건지 아니면 바이어를 대상으로 할 건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건지 그게 정해졌다면 그 영상들을 분류해서 해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영상이도 좋으니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관심이 좀 있고 재미있는 동영상들을 좀 많이 보시고 비슷하게 카피하시는 게 가장 손쉽게 유튜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뭐죠? 강아지들, 반려동물들 대상으로 주인이 사라지는 마술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엄청 많습니다. 주인이 사라지는 마술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쭉 나오죠. 여기 보면 뭐 72,000짜리 있고 조회수 5짜리도 있고요. 그다음 526도 있고요. 35만도 있고요. 17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해서 영상 보랬더니 어떻게? 조회수 잘 나오는 걸 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두 번째 영상 보세요. 10개월이 지났는데 조회수 5입니다, 5.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조회수 5. 왜 이럴까요? 제대로 유튜브를 배우지 않고 만약에 하면 조회수 5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예. 주인이 사라지는 마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 강아지들이 충성도 높다 보니까 먹지도 않습니다. 간식도 안 먹어요. 주인만 찾습니다. 네, 그런 거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 아이디어 가지고 이게 문제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커버곡 또는 커버 영상 수익은 영원이다. 이거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영원 맞습니다. 영원 맞는데요. 음악을 리메이크한 경우에 해당 음악이 원저작자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 두면 크리에이터는 2차 저작물에 관련된 수익을 공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1000만 구독을 최초로 찍었던 제이플라, 아까 저희가 저작권 위반했던 그 제이플라,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 회사가 사전에 그걸 다 등록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작업을 해놓으면 수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무작정 뭐 수익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것도 방법을 저희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저작권 공정 이용에 관한 조항에서 손담비에 미쳤어. 기억나시죠? 요게 이제 뭐 전국노래자랑의 어르신께서 한번 또 하셔가지고 난리가 났었지만 한참 손담비 씨가 활동할 시절에 이 5살 꼬마 아이가 이 댄스를 비슷하게 쳐가지고 UCC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웃겼어요. 이 소속사 손담비 씨 전 소속사인데 이 해당 소속사가 좀 이상한 회사입니다. 이상한 회사 하여튼 이 회사가 이 5살 꼬마의 대상으로 그 부모에게 저작권 침해라고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어이없죠. 5살짜리가 그걸 따라했다고 그게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됐냐? 정당한 범위 안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 인용하였음이 인정된다라고 했고요. 피고가 원고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일부 이제 피고에게 규칙 사유이 있으므로 일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뭐돼 있긴 한데요. 중요한 판례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나중에 이렇게 침해될 권리 자체가 없었던 경우이거나 저작물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반대입니다. 반대. 아이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와 5살짜리에게 상처를 줬다고 판단해서 법원에서 반대로 소속사가 아이에게 손해배상을 하게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20만 원인가 당시에? 무슨 20만 원 판결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그때 20만 원이면 5살 꼬마가 충분히 간식 사 먹죠. 그래서 정신적 피해 보상해 준 걸로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뭐 대도 않는 것 같고 소송을 걸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따라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 자, 그래서 저작권 침해 받지 않으려면 음악을 어디서 다운받는다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BGM은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시면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시면 여기 가서 저작권이 없는 무료 음악 제공 사이트도 있지만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악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 음악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기 가면 음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골라 쓰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스타워즈 BGM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뭐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아 쓰시거나 임의로 뭐 어디 잘 모르는 거 갖다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다운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다운받아 놓으시면 무슨 노래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실 때 어떻게 해서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름을. 여기 보면 장르도 돼 있고 분위기도 있고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좀 어떤 스타일에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분류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분위기 보시면 뭐 어두움, 밝음, 극적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음악 제목을 그대로 다운받게 되면 이게 다시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옆에다가 어떤 분위기에 쓸 건지에 대한 거 오프닝, 뭐 클로징 중간에 뭐 어떤 식으로 쓰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다운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시간 되실 때 들어가셔서 한번 유튜브 스튜디오 보시면 될 것 같고 PC에서 접속해야 보입니다. 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의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하고 음악저작인협회, 그다음 한국음반산업협회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요청하시면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영화 영상 같은 경우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귀찮기도 하고 빨리 업로드해야 되는데 급하게 편집한 다음에 업로드하다 보면 일일이 이렇게 다 허락받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본인이 찍은 영상 쓰시는 게 더 좋고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 사이트들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유료는 좀 일부 돈을 또 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직접 찍은 영상을 꼭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폰트는 이렇게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무료 폰트를 제공합니다. 공유마당이라고 해가지고요. 폰트 다운받으셔도 되고 그렇게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눔 글꼴이라고 네이버에 가시면 또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또 다양하게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글자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눈누라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눈누에 가셔서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찾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상을 가급적 직접 찍어서 사용한다. 이걸 원칙으로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풍경 사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구글 이런 데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일정 부분 작업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작품으로 작가가 만든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상하고 음원이 가장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직접 찍은 영상과 음악 같은 경우는 어디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오디오 보관하면서 다운받아서 쓰시는 게 가장 편하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또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꼭 써야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하라고 돼 있어요. 저작권위원회 문의하시면 아까 개별로 음악이나 뭐 영상이나 이렇게 문의했던 협회나 이런 데보다 더 쉽습니다.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도 해주고요. 또 급하게 만약에 뭐 회사 거니까 꼭 이거 하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쓴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개인이 한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그냥 저작권위원회 게시판에 문의만 해도 됩니다. 문의만. 답변이 와서 그대로 조치하지 않더라도 문의한 사실만으로도 법적으로 상법상 나중에 판사가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임의로 악의적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했던 기록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그 경제적인 피해를 보시는 데는 좀 수월하게 법적으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저작권위원회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시면 저작권 문제는 쉽게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악플, 도배, 욕, 비방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이제 아시죠? 얼마 전에 난리 났었죠? 한 2주 됐나요, 이제? 한 3주 됐나? 그 강남의 아주 유명한 강사가 학원 강사가 상대 그 경쟁 강사 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몇백 개의 계정으로 악플을 달고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구속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예. 싫으면 이렇게 그렇게 왜 이렇게 싫어요를 열심히 누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참 독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회사 채널 하시면 분명히 그런 일 생길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구독자 한 10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슬 나옵니다. 싫어요서부터 해서 이제 악플들이 막 도배되기 시작해요. 경쟁사의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네, 근데 이럴 때 잘하셔야 되죠. 왜냐면 사장님이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 딱 들어가 봤더니 뭐 이거 도대체 악플이 도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안티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받으려고. 그 현금 쏘는 분들도 있죠. 실시간 방송에서. 그런 분들도 사실은 다 관심 받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것처럼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됩니다. 조용히 그 댓글을 지그시 누르시고 우측에 뜨는 안내에 따라서 신고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나중에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플이다라고 판단되면 본인 관리자 담당자가 하실 필요 없고요. 주변의 지인들한테 요청해서 요 악플 좀 들어와서 신고해달라 이렇게 하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가급적 무시하시고요. 차단이나 강퇴 등 회피가 더 낫습니다. 무시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의 피해를 좀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멘탈이 사람인지라 쉽지 않죠. 연예인들 보시면 극단적인 선택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포털에 나오는 기사 밑에 딸려 있는 악플들 보고 이제 마음 상해가지고 순간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회사에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이 있다라면
그건 충분히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구독자나 시청자들하고 굳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행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무심코 뱉은 단어나 행동 때문에 시청자를 잃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격한 단어, 비속어, 욕설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된 것들은 기록이 오래 남죠. 그래서 누가 이게 나는 이거 내렸어요. 비공개로 전환했다거나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또 그걸 캡처합니다. 네, 신기해요. 참.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회사의 얼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유튜브를 하시거나 SNS 하신다면 항상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악플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정답이 있습니다. 무플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이런 데에 대한 아마 회사 내에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좀 안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악플러와 싸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달랠 필요도 없습니다.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로지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제 지인 유튜버들이 이제 소송을 겁니다. 예, 경찰에 소송을 걸고요. 소장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격렬하게 다른 아이디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악플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시하되 신고하기, 이거가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너무 마음 상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정 수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악플이 달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다거나 싫어요가 누르기 시작되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발생되면 꼭 얘기하십시오. 회사 높은 분들한테. 드디어 경쟁사가 우리 쪽에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을 더 열심히 해서 악플이 좀 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괜히 경쟁사면 가서 싫어 누르고 싶지 않을까요? 괜히 저쪽에 잘하면 댓글 달고 싶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악플이 달렸다? 야, 저쪽 회사에서 드디어 나를 우리 유튜브 채널을 인지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반 댓글도 안 달려요. 악플이 달린다는 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정말. 이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 조회수 없는. 아까 보셨죠? 8개월 전, 10개월 전에 찍었는데 조회수가 5다. 이거 문제, 가족이 5이 안 됐나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더 걱정하셔야지, 이거 뭐 악플 달린 것 같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 자, SNS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들과 소통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는 어쨌든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든, 우리 물건에 관심이 있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회사 직원이든, 직원의 가족이든, 그럼 그분들조차도 재밌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반영된 영상이면 더 좋겠죠. 소통이라는 게 꼭 댓글을 대댓글 달아주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아니 지금 구독자 100명일 때 댓글 다는 거하고 10,000명일 때 댓글 다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100명 때는 달 수 있을지 몰라도 뭐 한 1,000명, 2,000명 제자 중에 2,000명까지 달다가 저기 쓰러지신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4,000명 넘어갔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지금 유튜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아니 그 구독자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성실하게 댓글도 달아주더니 요즘은 뭐 그냥 아주 그냥 잘 나간다고 댓글도 없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는 건 처음부터 하지 마셔야 돼요. 대신에 뭘 하냐, 사장님이 달았어. 그럼 얼른 달아야죠. 사장님은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봐서 사장님이나 높은 분이 다시면 얼른 달아드려야 돼. 그거는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하세요. 또, 이 소장이 달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무대형이 산책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 예? 높은 분이 달 땐 달지만 중요한 건 그렇지 않은 댓글들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수의 의견이 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자막에 넣어 주셔도 되고요. 그 댓글을 캡처해서 또 반영 영상에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유튜브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감이 많이 안 오실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좀 많이 보셔야
어떻게 만들지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어렵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유튜브 마케팅 담당자인데요. 저희 회사에 기본적으로 유튜브 스튜디오는 하나 차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바로 잘립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얘기보다는 아주 쉽게 저예산으로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혹은 부장님 높은 분들한테 예, B급 영상이니까 고퀄러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배우실 때도 저희 다 스마트폰으로 할 겁니다. 편집도.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PC로 편집하시는 거는 다 매뉴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못 하시는 분이 PC로 편집을 할 수 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편집할 수 있어야 PC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기능 쓰신다는 것도 스마트폰 앱 중에 편집 프로그램 가장 좋은 걸 저희가 협찬받아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건데 그거 하시면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매뉴얼을 다 드릴 테니까 매뉴얼 보고 그냥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영상 찍는 거 한 30분, 1시간만 찍었어요. 편집을 막 이틀, 3일 동안 한다? 여러분 하고 나면 성취감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영상을 만들었어. 역시 난 천재 아니야? 나 여기 편집에 뭐 소질 있는 것 같아. 처음에 이래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음 영상을 찍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예? 편집을 3일, 4일, 5일 하기 시작하면 지칩니다.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기대치가 엄청 높아져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기대치를 높이는 작업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편집과 최대한의 그 영상 자체만으로의 컨셉을 잘 잡아서 유튜브를 제작하실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무슨 저기 광고처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눈 높이지 마시고 쉽게 최대한 빨리빨리 또 다작을 통해서 B급 영상으로 회사를 재미있고 좋은 회사로 저예산으로 돈이 들지 않아요. 대표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하십니다. 많이 물어보십시오. 유튜브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이 교육받는 분들끼리도 상의 많이 하시고요. 저희하고도 계속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왜? 아무래도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과 혹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걸 알고 있는 분한테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실 거면 단톡방에 하라는 이유가 한 분이 질문하면 다른 분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럼 그분이 나중에 지금은 당장은 뭐 그분 혼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사례를 공유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잠깐 쉬었다가 구성과 대본 작성의 중요성 들어갈 건데요. 지금 시간 보니까 33분이네요. 45분? 네, 45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 해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은 남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출연하거나 목소리 나오면 더 거기에 뭔가 이 애틋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기술을 또 배우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다 책으로 봤는데 이게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 SNS가 활성화되다가 이제 영상으로 넘어온 건 다 인정하잖아요. 특히나 1, 20대 초반에 뭐 젊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 강의,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 동영상이 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직접 수업 듣는 것보다 저희 집 아이들만 해도 그냥 동영상 강의 듣고 혼자 공부하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나름 좀 앞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잘 배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수업 분위기는 제가 볼 때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너무 정수리만 보여주시거나 마스크만 보여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거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아주 매우 만족합니다. 매우 만족. 그래서 제가 뭐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이라면 적어도 회사에서 잘 정착하시고 또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서
아주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번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과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 성실하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드디어 구성과 대본 작성입니다. 과제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찍을 영상을 대본을 써보는 겁니다. 내일까지. 대본을 써볼 건데 대본을 어떻게 쓰겠어요? 긴 거 아니고 한 1분 혹은 30초 이 정도 쓸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A4지 뭐 한 5분의 1? 5분의 1도 안 됩니다. 되게 짧을 수 있어요. 보통 폰트 10으로 A4지 반 정도 쓰면요. 한 5분 나옵니다. 5분. 4, 5분 정도 나와요. 천천히 이야기하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대본을 써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본을 쓰면서 내가 어떻게 전달할 건지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면서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여러분들이 아는 범주 내에서 회사에 아직 입사하기 전이신 분들도 계셔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시기도 한데 그냥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우리 회사를 홍보한다. 우리 회사를 알려준다. 혹은 아까 제가 자기소개할 때처럼 저희 회사는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이런 신제품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혹은 이런 일 중에 제가 맡을 것은 해외 마케팅이고 또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저희 이 막걸리를 더 많이 알릴지 이런 걸 좀 같이 SNS나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나리오 쓸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네, 이제 그걸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배워보겠습니다. 금방 또 지나갑니다. 자, 가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순서죠. 예, 기획, 구성, 촬영, 편집. 예,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 트렌드, 자료 수집, 검색, 그다음에 신뢰도 점검, 저작권 확인. 그러니까 자료가 제공되면요. 출처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신력이 있고요. 회사 자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여건이 뭐 되는 어떤 공신력 있는 자료를 썼다 그러면 통계청 2018년도 기준 어떤 자료입니다라고 써주시면 영상에 넣든 아니면 설명이라도 넣어주셔야 나중에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구성 및 대본인데 여기 나오죠. 아이템 정리하고 킬링 포인트. 킬링 포인트는 썸네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어그로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포인트. 그리고 또 웃음을 줄 거면 재미를 줄 거면 재미 포인트. 뭐든 괜찮습니다. 정보면 정보 포인트. 예, 뭐 이런 거 좋겠죠. 헉! 알고 보니 이상호 소장 뭐 50대 이런 거 예, 갑자기 확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50대 아닌데 예. 50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어쨌든 예, 이렇게 뭔가 딱 뭘 던져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오게 할 킬링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상마다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 영상 구성 자체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처음에 다 얘기해버리면 뒤에 가서 시시하잖아요. 또 처음에 너무 얘기 안 하면 처음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잘 배치를 하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영상에서는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왠지 끝까지 볼 것 같죠? 아닌가요? 막 쭉쭉 넘기나요? 쭉쭉 넘겨서. 네. 그래서 이걸 스토리보드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 장면 영상들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거기에서 어떤 대사를 할 건지. 그래서 아까 서프라이즈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다는 그런 분도 계셨었는데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같이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배치돼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할 건지 그 스토리보드를 작성한 다음에 대본을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촬영, 장소 섭외, 장비 대여하고요. 촬영 세팅하고 메이크업하고 리허설 꼭 해야 되는데요.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이크를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열심히 촬영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진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 혼자 찍는 건 괜찮은데 대표님만 모시고 저희 회사는 네, 여러분 함께 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신규 채용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장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장비 체크 리허설은 기본이에요. 처음에 테스트하고 잠깐 테스트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서 자, 사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예, 다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본 촬영 들어가면 소음이 통제되는지
꼭 이상하게 리허설 할 땐 소음이 안 나요. 근데 촬영 들어가면 다다다다다닥 하고 막 옆에서 뿡 지나가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낭패입니다, 낭패.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좀 하시고 촬영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편집. 그래서 컷 편집이라고 하죠. 뭐 NG가 난 부분이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내는 거 컷 편집하고요. 종합 편집하면 이제 자막이나 효과 넣고 거기에 BGM 깔면 끝나는 거죠.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들 사전 작업해가지고 최종 점검한 다음에 이제 업로드하면 유튜브 콘텐츠가 완성이 됩니다. 자, 구성과 대본입니다. 네, 재미없는 아이템도 살려내는 구성이라고 하죠. 초반 30초가 기회입니다. 30초가 재밌으면 끝까지 봅니다. 30초가 재미없으면 안 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개그맨들이 본인이 제가 개그맨들이 프로라고 느끼는 게 그런 거죠. 본인의 집안에 상을 당해도 무대 위에서는 웃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몇 번 봤어요. 누구 뭐 개그맨이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방송 찍고 있었는데 그걸 마무리하고 그 자리를 뜨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야, 이게 프로입니다, 프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 이 텐션이 업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밝고 신나야 뭔가 이 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출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출연자들에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사전에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호흡이 짧고 빠른 전개가 필요하고요. 초반에. 아이템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법을 접근하는데 사례, 통계, 인용, 뭐 시의성 등을 적절하게 돌아가면서 써야 됩니다. 여기서 시의성 뭐죠? 그 시기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했냐면 제 SFTV 저 회사 채널 보시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10,000명대의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구독자가 1,000몇백 명이 갑자기 늘어난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빈과 손예진 열애설 이거였습니다. 그 기사가 떴을 때 재빨리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댓글이 이런 게 달렸어요. 뭐라 달렸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인터넷에 좀만 찾아보면 나올 만한 별것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주접을 떨고 있어 라는 댓글이 아주 인상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특별한 걸 설명할 줄 알고 영상을 끝까지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억울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초반에 계속 뭔가 뒤에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영상 시청 시간이 올라갔고 조회수가 높아지면서 노출이 됐고 노출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근데 심지어 최근에 둘이 사귄다고 발표했잖아요. 다시 또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시의성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태운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소희실에서 2조 분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 뭐 연예인이 아이스크림 광고를 찍게 됐어요. 근데 그거 관련된 거하고 같이 맞춰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새벽 1시에 빙글에서 슈퍼콘 그 광고 CF를 업로드했어요. 그때 같이 불과 몇십 분 차이 안 나게 업로드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검색을 하면 그 아이스크림 밑에 바로 제 제자분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상 보고 다음 영상 자동 플레이는 바로 그 영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성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상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죠. 트렌드, 최신 기사,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생각나는 게 딱 있으면요.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자다가도 가끔 생각나지 않습니까? 재밌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 적으십시오. 적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나만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하여튼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좀 적어 놓으시는 게 필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좀 많이 보시고 TV도 모니터링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짧은 유머, 아이디어 돋보이는 간판, 광고 카피 뭐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자, 스토리보드는요. 시각적 스토리보드 전달 목적으로 작업을 좀 하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시각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촬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림으로 천천히 정리된 걸 보고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제가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해봐도 학생들도 잘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그림도 잘 그려요, 정말.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거, 컨셉 잡아가지고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식도 저희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찬찬히 컷에 맞춰가지고 아 이런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라는 걸 구상해가지고 한번 실제로 찍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티죠 또 촬영에서 각본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 놓는 거죠. 장면의 번호까지 매겨가지고 화면의 크기, 촬영 각도, 위치석도, 의상,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촬영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몇 번 찍다 보면 이 선수들은 이제 감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만약에 촬영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금방 찍을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내가 이 머릿속에 아 어떻게 찍으면 좋겠다가 다 뚜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꼭 챙겨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실까요? 영상의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양식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찍는 거는 상관없는데 혼자 찍는 게 아니라 그러면 스태프들하고 의견 조율하거나 소통하는데도 훨씬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마 회사에서 하게 되면 결제 다 받아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찍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편하게 좀 보고하기도 쉬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에 다 여러분 재산이 됩니다. 나중에 포트폴리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꼭 사고 방지라든지 이제 재촬영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겠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스토리보드랑 콘티는 짜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편집자에게 편집을 맡기는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내가 편집을 직접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스토리보드랑 콘티가 있으면 편집하는 데도 상당히 좋거든요. 원래는 원칙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편집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외부에 또 맡겨서 할 수 있을 때도 있잖아요. 광고 영상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또 이런 식의 그래도 어느 정도 정형화된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 유튜버의 애드립 뭐 이런 재현된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는 스토리보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애드립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주구장창 뭐 아무 말 대잔치로 나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원했던 결과물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회사가 원했던 방식의 그게 설령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흐름은 맥락은 어느 정도 좀 작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대본을 다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버라이어티 같은 데 보시면 작가들이 어떻게 하죠? 작가들이 이렇게 스케치북 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빼먹는 거 있거나 그 다음 거 얘기할 게 있으면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흐름에 맞게끔만 가지고만 있어도 영상 찍는 데는 수월하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방송하려면 대본이 꼭 있어야 되고요. 대본이 있어야 이제 놓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글로 써보는 거하고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말 대잔치하고 끝낼 수 없잖아요. 회사 건데. 그 다음에 대본이 있으면 편집 때 자막 넣기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긁어서 그대로 붙이면 돼요. 편집할 때. 그래서 자막도 이야기한 거를 만약에 이 대본이 없으면 이야기한 걸 다 따야 됩니다. 들으면서. 그러면 자막 넣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본을 간결하고 심플하고 재미있고 위트 있게 작성을 해서 나눠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촬영하실 때는 여러 명이 같이 찍겠다는 걸 욕심을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한두 명 정도 찍어서 가볍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서서히 여러 명 같이 찍는다든지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주 기본 노멀한 형태로 우선 진행되는 게 사실 좀 편합니다. 그래서 큰 줄기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애드립은 결국엔 양념이 되는 거죠. 자, 대본 작성하는 방법은 아이템 모으기입니다. 메인, 요리, 재료, 멘트, 핵심 요소, 참고 자료 같은 걸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회사 잘 모르겠으면 회사 홈페이지를 가본다든지 회사에 요청해가지고 뭐 자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하는 거죠.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래서 보면 영상을 직접 찍고 나서도 나중에 편집 때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그게 영상이 살고 죽고 합니다. 너무 아까 초반에 재밌는 거 다 터뜨려 버리면 뒤로 가면 갈수록 지루해져 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어그로 앞 뒷부분에 대한 걸 일정 부분 딱 끌어주고 재미있게 또 뒷부분에 그걸 요소 중간마다 넣어주시는 필요도 있습니다. 다듬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 입에 맞도록 구어체. 사실 글로 쓰시는 분들이 문어체로 쓰면 딱딱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 맞게끔 변화를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대사를 써줄 수 있는 작가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작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는 단어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기본적인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회사의 우리 유튜브 담당자, 유튜브 마케터 담당자 누구 사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우리 회사의 곳곳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볼 건데요. 사회 신입사원 초년생으로서 같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의 좌충우돌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정형화되게 써놓는 거죠. 그리고 끝날 때는 여러분 이 재미있으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꼭 앞뒤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형화된 거는 꼭 멘트를 시작이다, 끝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앞뒤로 좀 짜여진 멘트를 좀 작성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웃긴 게 이걸 안 써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 익숙해지지 않으면 인사를 빼먹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멘트로 이야기하면 눌러줍니다. 근데 이야기 안 하면 깜빡하고 그냥 다음 영상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막에 넣던 이야기를 하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번 넣죠. 여러분, 무슨 회사 유튜브 채널 누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렇게 먼저 시작할 때 해주든지 자막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본 영상 들어갔다가 마무리 때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정말 안 해요. 요청해도 안 하는데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꼭 가급적이면 이 정형화된 멘트들을 오프닝과 클로징을 좀 준비해 놓으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최소한 3번 정도 읽어보셔야 돼요. 네, 저는 한 번 읽어보고 하는데 예전에는 3번 이상 읽어도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3번까지는 꼭 읽어보시고 멘트를 하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입에 좀 익도록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단어가 중첩되는 데는 없는지 또 말이 이상한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자기가 애드립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들 어떠냐면요. 엉뚱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본 그대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본 보고 연습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카메라 밑에다 대본 붙여놓고 그냥 열심히 읽는 연습 하셔도 돼요. 어색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다 초짜기 때문에 어차피 어색합니다. 그리고 어색한 거 재밌어 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이니까 테스트 촬영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이제 월요일날 그거 갖고 수업할 건데 일요일까지 제출하시게 될 첫 번째 영상은 그런 식으로 좀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쓰는 거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이걸 유튜브 방송 오늘 방송 주제는 킬링 포인트를 공개하고 시작하는 게 더 좋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거는 혹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물을 그냥 마시지 마세요. 찬물 마시지 마세요. 되게 왜 그러지? 찬물 먹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딱 던져주는 거죠. 시청자들이 초반에 딱 보고 일단 판가름 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뭘 보여줄 건지 먼저 딱 한 번 던져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좀 들어주고 그래서 주제와 포인트를 알아서 기대를 좀 갖고 볼 수 있도록 연역적 배열을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찬물을 먹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찬물을 많이 먹으면 폐에 이게 물이 찬다고 합니다. 찬물이 들어가면서 폐에 있던 공기가 차지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서서히 조금씩 찬대요. 그럼 몸에 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찬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게 프랩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랩. PREP. 인터뷰 할 때 쓰는 기법입니다. 짧고 명료한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 채널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아주 재밌게 해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개그맨 저리 가랍니다. 신입사원이 얼마나 웃긴지를 여러분들 요즘 젊은 신입사원이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간결하죠? 그러니까 초반에 던진 멘트가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그러면 봅니다. 근데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상훈 소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기대해 주세요. 이러면 되게 안 봅니다. 텐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초반에 그냥 프렉 기법으로 확 때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재밌거든요. 얼마나 개그 멤버가 더 웃겨요. 네. 여러분 개그 프로가 없어진 거 아시죠? 여기에 왔습니다. 회사 생활이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들께 오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유튜브 언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언어하고 유튜브 언어가 좀 다르죠. 공정한 언어. 안녕하세요. 저는 KBS 아나운서 누구입니다. 예, 벌써 지루하죠.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은 흥미진진하죠. 약간 B급 영상이라도 하는데 친숙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만담하듯이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찍는 게 더 좋고요. 격 없이 그냥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쉽고 친근한 말들, 구어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어체는 이렇다면, 문어체는 이렇다면 구어체는 이렇게 된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배운 만큼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지 알고요. 글쓰기랑도 마찬가지죠. 좋은 책은요, 가독성이 좋다고 하죠. 책을 읽을 때 진도가 빨리빨리 나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선 문장이 짧습니다. 짧게 이야기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속속 귀에 쉬운 말로 박힌다고 하죠. 그러면 오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은 매표소에서 학생증을 제시하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루하죠. 중학생이세요? 매표소에 학생증 보여주면 15%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는 약간 수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고 만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말과 입말이라고 그러죠. 그냥 단어로 정리되어 있는 텍스트화된 작업들을 입말로 편하게 풀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한번 쭉 봐드릴 거고요. 그걸 갖고 뭐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기획서를 다 돌려보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획서를 받아보고 이 대본을 받아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이 영상을 찍으실 때, 유튜브 찍으실 때 도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움 드리려고. 각 회사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맞게끔 영상을 찍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그 같은 영상을 찍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가 제출을 받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뭐 강제성을 한다거나 이걸 점수 매겨가지고 이 사람 A뿔, 이 사람 뭐 F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내신 만큼 저희 도와드릴 수 있다. 내시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입말에 맞춰가지고 시나리오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 용어 탈피해야 됩니다. 좀 쉽게 풀어 써야 돼요. 왠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만큼 쉽게 쓰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도 보질 않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한 가지 사실에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건 바로 채권액이 채무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한 가지 사실에만 주의하면 돼요. 똑같은 건데요. 그건 바로 받을 돈이 줄 돈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적으로 회사에서 쓰는 용어일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입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회사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밖에서 전문 용어로 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다를 수 있죠. 바이어들이나 전문 협력사나 이런 데 보낼 때는 전문 용어 쓰셔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냥 일반 대중들에게 쓰는 단어일 경우에는 전문 용어를 피해야 아무래도 조회수가 더 올라가고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순발력 화술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한 말투가 좋습니다. 돌려 말하지 말고요. 바로 그냥 이야기하는 형태로 대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구독 해주시기가 어렵다고 안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직관적으로.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냥 뭔가 딱딱 그냥 생각에 짧고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똑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딱 간결하게 필요한 말들 위주로 해서 대본을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다. 간접화법보다는 직접화법 구사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촬영 전 준비 사항 보겠습니다. 소통할 때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튜버들이 물어봅니다. 유튜브 초보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 잘할 수 있죠? 첫 번째, 예쁘면 됩니다. 잘생기면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럼 우선 조회수랑 기본적으로 구독자 늘어납니다. 예, 이거 무시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목소리, 태도, 표정. 이 중에 시각적인 요소가 55%. 듣는 게 이제 45%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시각적인 요소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달 방식에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게 시각적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이제 청각적인 부분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거죠. 왜? 이걸 비주얼을 바꿀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평소에 녹화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내 목소리 자체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찍어보고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제가 최근에 미스터 트롯 예전 버전을 명절 때 우리 부모님이 보고 계셔가지고 봤어요. 왜 이렇게 촌스러워 사람들이. 요즘 근데 미스터 트롯 멤버들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멋집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카메라도 찍어본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생겨서 카메라에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예쁘고 잘생긴 각도를 알아요.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과 지속적인 반복 촬영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제 영상 찍어놓고 제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 목소리인지 제 목소리인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보고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촬영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 600편 이상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안 찍어보신 분들이 헤매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막 오글거려요. 뿐만 아니라 어색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제가 되게 어색해져요. 그런 걸 좀 바꾸기 위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자, 퀴즈! 오랜만에 퀴즈 나갑니다. 퀴즈. 선물은 특별히 없습니다. 네, 아시죠? 특별히 없습니다. 선물 하나 걸 법도 한데, 그렇죠? 대신 선물은 다음 주쯤 한번 걸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좋은 거 있잖아요. 바로 쓸 수 있는 거. 뭐 편의점 상품권 이런 거 한번 걸어볼까 지금 생각. 잠깐 뭐 퀴즈 벌써 답. 야, 대단한 분들. 벌써 답을 막. 저 같으면 박윤주님께서 2번이라고 딱 올리자마자 조미소님이 2번, 힘찬님이 2번, 막 지금 막 박수희 2번. 저 같으면 2번 안 하는. 2번 안 합니다. 왜? 답이 나왔어요. 모두 다 틀리신 걸로.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먼저 쓴 사람 주잖아요. 그러면 2번 쓰지 말았어야죠. 2번 누가 썼어? 그냥 채팅창 안 보고 막 썼구나,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모두 다. 모두 다. 지금 누가 쓰셨어요? 모두 다. 다 보고 쓴 거 아닙니까? 네, 크크크 모두. 이분 재밌으신 분이에요. 어제 주무시던 분인데. 네. 자, 하여튼. 계속 웃어요. 한번 그 이미지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어제 졸다 저한테 걸려가지고. 네.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전신. 이거 저기가 나왔잖아요. 박진영 씨가 얘기했었잖아. JYP가. 공기반 소리반.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성 쓰는 거 막.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 2번 아니라니까요. 전신을 다 쓰는 거예요. 목도 쓰고, 배도 쓰고, 머리도 쓰고, 입도 쓰는 겁니다. 전신을 다. 그래서 소리로 집중하는 거. 결국에 듣는 게 45%예요. 얼굴 비주얼 갖고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카메라 오랫동안 많이 찍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주의를 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소리밖에 없습니다. 자, 갈까요? 이거 왜 안 넘어가? 자, 그래서 촬영 시작 전에 꼭 이거 해야 됩니다. 볼 마사지. 이거 아나운서 제가 그 교육받을 때 이거 300만 원 주고 배운 건데, 참. 300만 원 받고 제가 스피치 아나운서 전문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수료한 사람 중에 아나운서가 아닌 사람이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유튜브 하려고 배우러 갔던 거니까 제가 300만 원 주고 배운 거예요. 볼 마사지, 볼 바람 마사지, 입술 털기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음, 볼 마사지. 그 다음에 진짜 뭐 볼 마사지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입술 털기는 이게 입술 터는 거 있죠? 이렇게 터는 거. 그 다음에 밥밥밥밥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혀 닦기는 혀로 이렇게 입 안에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르릉 따르릉 똑딱똑딱 이렇게 입을 풀어주시고 하시는 게 발음이 정확해집니다. 근데 사실 근데 연습하는 거는 이제 배울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직접 촬영할 때 가서 그럼 하냐?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제가 어제 촬영했거든요. 근데 저는 했습니다. 왜? 하고 안 하고가 확실히 차이 납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음이 형편없어요. 그럼 그 발음이 꼬여가지고 다시 촬영, 다시 지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시기 전에 꼭 이거 준비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저는 근데 뭐 하냐면 물을 좀 마시면서 이렇게 볼도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입도 좀 털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소리가 좀 약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해실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직접 유튜브 하시기에는 조금 아직 수줍어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목소리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누군지 보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여자분들 다 앞으로 오시는데 누구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모르고 있어 지금. 네, 중요한데 뭐냐면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발음 연습을 하면요. 목소리가 아주 커집니다. 네. 그래서 대본을 땅바닥에 놓고 90도로 고개 숙인 상태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발음, 이 말과 호흡이 되게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아시죠, 이거? 네, 입이 게을러서 발음이 잘 안 되고 목소리가 안 좋은 거지. 열심히 연습하면 되게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의가 어때요? 강의가 괜찮습니까? 네, 그냥 고개로 끄덕거려도 됩니다. 별로요? 별로가 있는데요, 보니까. 네. 그런데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제가 신입사원들 앞에서 강의했거든요.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네. 50분 강의를 하는데요. 50분 강의. 이게 대타였습니다. 대타. 원래 더 저보다 선배님께서 하시기로 했다가 스케줄이 안 맞으셔가지고 제가 신입사원 그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야, 저도 입사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신입사원들 연수에 제가 교육을 하러 들어간다는 그 설렘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PPT를 막 멋지게 40장인가 50장 만들었어요. 50분 강의인데. 그럼 단순 계산했죠. 제가 어떻게 했냐? 이거 한 장을 1분씩만 얘기하면 야 이거 뭐 까짓 거 40분 얘기하고 간단하게 Q&A 들으면 50분 그냥 가겠지 하고 들어갔어요. 짜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희 지점 소속 신입사원도 있었어요. 그 신입사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선배님 어떻게 입사를 하신 거죠? 이렇게 나한테.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중에 우리 지점에 우리 신입사원이 왔는데 저한테 뭐랬냐면 선배님 어떻게 입사를 이 회사에 어떻게 입사하신 거예요? 그러다고. 왠지 아세요? 제가 지금 강의 좀 하지만 그때 당시에 15분인가? 20분 만에 끝났어요. 강의가 50분인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PT 하는데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50분 해야 되는데 20분 만에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나왔어요. 20분 만에 감사합니다 나왔을 때 제 그 경험을 아직도 어디 가서 그런 섬뜩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예. 여러분 연습하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워낙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제 첫 영상을 공개하고 싶지 않지만 제 처음 유튜브 찍을 때 완전 형편없었어요. 제가 롤 모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를 보고 유튜브를 배워가지고 유튜브가 되게 웃겼어요. 막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제 첫 영상이 그래요. 예, 회사 채널 SFTV 첫 영상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예.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다. 연습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많이 안 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훈련하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 본인이 촬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촬영하신다는 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촬영 전에 입은 좀 풀고 하셔야 됩니다. 자, 물 좀 드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내해 주실 역할들이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인터뷰를 할 때 그냥 무턱대고 가서 마이크 대면 여러분 자꾸 계속 일을 반복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왜? 실수하시면, 잘못되면 다시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입 풀고 하겠습니다. 입은 푸르르, 볼 마사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시켜야 그분도 촬영할 때 편하게 하지. 네, 그런 거 꼭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면 좋습니다. 네, 가나다나 마더사 아저씨가 이런 거 연습 꼭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간장공장 공장장, 강공장장 이거 아시죠? 된장공장 공장장 공장장장, 경찰청 쇠창살 외청창살, 검찰청 쇠창살 쌍철창살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하고 발음 정확하게 왜냐면 회사의 얼굴이잖아요. 제가 아까 그 신입사원한테 들었던 얘기처럼 선배님 어떻게 입사를 하신 거죠?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열심히 연습을 좀 하고 이것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드릴 테니까요.
예,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작년에 온 소장수는 새 소장수이고 금년에 온 소장수는 혼조 소장수. 저분은 백 법학 박사이고 이분은 박 법학 박사이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강의 다니면서 가끔 하니까 이제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거고 연습도 했던 거죠. 자, 이제 촬영 준비 들어갑니다. 시간은 너무 빠르네. 대본 보고 해야 됩니다. 처음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카메라 밑에다 이렇게 설치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별 티 안 나요, 사실. 그러면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촬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익숙할 때 실수 없습니다. 빼먹는 거 없어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하세요. 예, 조금 어색해도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쉽고요. 예, 여러분들이 뭐 엄청 대단하게 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외워서 하시면 짱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보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최대한 소음, 그 다음에 본 촬영 리허설 모니터링, 실수하면 한번 호흡하고 다시 그 부분부터 촬영해서 끊어줬을 때 실수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편집하면 되기 때문에 끊고 잠깐 쉬었다가 틀렸던 그 앞부분부터 다시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상태 수시로 체크해야 되는데 배터리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아, 예, 이거 배터리 아주 생각보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 찍은 줄 알았더니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가급적 3회 안 넘기는 게 좋아요. 3회. 제가 해보니까 3회 이상 찍잖아요. 지칩니다. 영상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때 제일 잘 나옵니다. 촬영해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면 아, 이 사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잘 안 되는 게 역력히 영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샷, 투샷 안에 끝낸다. 를 목표로 가져가야 된다.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세가 있습니다. 꾸부정해가지고 막 찍으면 나중에 영상 봐도 사람이 별로예요. 항상 자신 있게. 예, 자신 있는 자세 가지고 그렇다고 밑에 이거 예시를 든 거지 이렇게 하라는 게 거만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시 든 거예요. 다리 꼬고 저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예시를 들은 거니까 자신감 있게 좀 해라. 예,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눈, 겨드랑이, 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뭐 사실은 뭐 개인 유튜버들은 다양합니다. 친근하게 그냥 찍으시는 옆 측면을 찍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뭐 그냥 눕방 하시는 우리 방망이 할머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좌식으로 그 바스트샷,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위주로 이렇게 찍는 형태가 다 있는데요. 그건 뭐 다양하게 쓰셔도 좋고요. 카메라 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를 다르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멘트가 저처럼 텐션이 높았거나 아니면 고저가 있죠. 강약이 됩니다, 저는. 언어에. 그래서 힘이 있잖아요.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멘트가 안 되는 분들은 뭘로 해야 되냐? 카메라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 곳에서 찍고 찍은 것들을 나눠서 편집해 붙이면 되기 때문에 시각을 다양하게 주시는 게 좋아요. 좀 멀리서도 찍고 가까이서 찍고 옆에서 찍고 다양하게 찍어서 장소도 좀 바꿔가면서 찍으신 것들을 편집해서 넣으면 아주 그럴싸해집니다. 편집이 대단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무난한 샷입니다. 예, 제가 사랑하는 제자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웬만한 분들이 다 아는 분이라서 네, 제 5기 제자신데요. 파워 블로거십니다. 예, 재작년 매출 160억 하셨던 분이죠. 예, 올해 아마 한 250억, 300억 작년에 한 300억 한 것 같아요. 2배 매출 신장, 2.5배 신장했다고 했으니까 한 350억 가까이 했겠네요. 예, 블로그 가지고 몇 년? 예, 19년 정도 됐네요. 19년? 19년 차세요. 근데 법인은 이제 8년 됐습니다. 그 블로그 하나 가지고 공동 구매하기 시작했는데 대박 났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에어프라이 기계도 직접 만들어서 팔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밭대기로 농산물을 사가지고 그 뭐죠? 그 반조리 식품 밀키트 지금 밀키트 팔아서 대박 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주 뭐 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푸드샵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문성실 대표님이신데 이분 이렇게 찍으십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별로 없어요. 이제 한 2만 몇천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시는데 그 네이버 블로그에 서로 이웃은 한 20만 명 됩니다. 근데 그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물건 팔아가지고 완전 대박 나신 분입니다. 일반적인 아이레벨이죠. 시각적으로 보면 그냥 편안함을 주고요. 가장 무난한 샷입니다. 자, 근데 측면이죠. 예.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재밌죠? 예, 예. 측면으로 대신에 예, 어때요?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한 게 다 나옵니다. 측면 샷은.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고민해서 어떤 걸 할 건지. 항공샷. 이거 뭐 밥 먹으러 가면 꼭 찍죠. 예, 위에서 하나씩 항공 촬영 하나씩 하고 인스타그램 올릴 때 찍으시는데
이렇게 항공샷, 하이앵글. 그러니까 보는 촬영 구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많이 찍어봐야 됩니다. 우리 민성기 실장님이 만든 강의 자료예요. 어디서 이미지를 이런 거 구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랑 저 정도 친해져야 된다. 기자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많이 찍어보면 찍어볼수록 내가 잘생기고 잘 나오고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좀 좋아 보이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많이 찍어본 사람 못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결국엔 방송국 출신들이 잘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방송국 출신들이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많이 찍어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찍어보실 수 있도록. 야, 끝났어. 대박. 시간 맞추는 거 봐요. 천재입니다. 천재.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영상 제작 장비의 이화 활용 노하우를 이제 내일 배울 건데요. 기획한 영상 있잖아요. 기획서 쓰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본을 작성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환경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면 뭐 한 3분도 되겠지만 한 1분 정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프닝, 클로징 있고 중간에 어떤 멘트 정도 하겠죠. 제가 한번 지금 해볼게요.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SFTV라는 회사에서 유튜브 담당을 하고 있는 이상훈 사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영상은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재밌게 찍을지, 어떻게 하면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좋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같이 함께 해주신 만큼 더 좋은 정보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좌충우돌 실수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주시면 더 열심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지금 한 1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살을 더 붙인다면 회사 소개를 더 넣으면 되겠죠. 저희 회사는 알루미늄을 제작해서 하는 회사인데 이 알루미늄이 어디 제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거래 나라는 국가는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마케팅을 잘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 앞으로 제작될 영상에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배워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 혹시 앞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나 잘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뭐 이렇게 찍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또 이런 거 있었죠. 아주 뭐 획기적인 게 나왔어요. 우리 사무용품 대여를 해주는 업체에 계시는 우리 조모 분 계셨는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책을 만드는 복합기로 책을 만드는 기가 막힌 영상을 하나 찍어 보시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걸 제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정말 저희가 대여하는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로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짜서 대본으로 작성해서 한번 쭉 읽어보셔서 그걸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내 입에 맞는 단어로 편안한 단어로 전문 용어가 아니라 아주 손쉽게 대사를 한번 써보시면 되는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써보라 했더니 막 아우 내가 못 쓰지 막 이렇게 하시는데 써보잖아요. 막상 엄청 길게 씁니다. 나중에 지우기 바빠요. 지우기가 정말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지우는 이거는 왜 이거 또 얘기해 이건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저건 지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작성하셔서 왜냐면 이거 작성해 보신 분은 주말에 찍어서 뭐 제출할 게 있을 거예요. 저희가 원래 이 과정에서 영상을 3편 찍기로 돼 있거든요. 첫 편은 자유양식입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제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2편이 다음 주에 찍어서 그 과정 중에 제출하실 건데 하나는 제품, 하나는 회사예요. 근데 저희가 스태프들이 상의를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좀 부담되실 것 같아서 자유양식 중에 하나를 상품이나 제품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그래야 2편 영상으로 좀 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좀 고퀄러티가 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이 됐든 회사가 됐든 하나는 좀 잘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양식이지만 자유양식 속에 내가 조금 더 들어가겠죠. 왜냐면 내가 직접 찍는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나리오, 대본 작성을
내일 몇 시?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어제 아프셔서 수업 못 들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따로 저희가 저희 스텝진에서 연락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재밌으셨습니까? 재밌다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병입니다, 병. 직업병. 네. 하도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뭐 하면 자꾸 시키게 됩니다. 네. 빨리 끝내자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빨리 끝내자는 멘트가 막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재미있다고 박수진님 사랑합니다. 네. 꿀잼입니다. 아 예. 이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끝까지 영어 이름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제 꼭 챙겨주세요. 예, 내일 늦지 않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민시장님? 민시장님? 네. 20명밖에 없어요. 빨리 찍어야 돼. 네, 네. 찍겠습니다. 20명이라 찍겠습니다. 20명이라서. 자, 20명, 자.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야, 역시 준비 안 되는데 막 찍는 데는 선수야, 하여튼. 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